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요. 누구나 높은 연봉과 복지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야별로 등급이 나눠지기 마련이죠. 그 좋다는 대기업을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다 보니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사법고시나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노량진으로 몰려들며 그 좁은 문에 입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꿈의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공무원들의 복지와 월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입신양명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당시의 공무원인 관료가 되는 것인데요. 이 과거 시험은 또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반이라는 신분이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였고, 중인들이 보는 시험은 잡과라고 해서 기술직 시험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임금 앞에서 도열하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며 읍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 시험에서 전국 5등 안에 드신 분들이십니다. 이토록 조선시대 꿈의 직장으로 여겼던 조선의 공무원들은 힘들게 된 만큼 연봉도 꽤 높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의 연봉이 보장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통장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 거리를 찾아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더 환장하는 건 돈으로 주면 받아오기가 좋았을 텐데 쌀이나 곡물로 지급하였으니 머슴과 대동의 당시의 화물차인 달구지를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녹봉을 수령했던 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마포구 창전동에 가면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있습니다. 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조선시대 관료들이 녹봉을 지급받았던 광흥창입니다. 당시는 노동의 대가가 돈이 아닌 곡물로 받았고, 그 곡물을 배로 운반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양화진 포구가 가까운 이곳에 광흥창이 위치해 있던 것입니다. 녹봉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증이 필요했는데 그 수령증이 녹봉 지급서인 녹패입니다. 녹패는 호주에서 발행하는데 녹패를 받는 관리의 이름과 직급, 그리고 녹패 발행 책임자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녹봉의 지급 수준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관직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서 구분되었습니다. 조선의 공무원들은 녹봉을 포함하여 나라에서 땅도 지급하였는데 처음엔 과전법으로 시작하여 직전법, 관수 관급제로 지급 범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제도는 제외하고 임금으로 지급됐던 녹봉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봉은 지금처럼 월급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시기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보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고 관직인 정일품, 이 정일품은 지금의 총리나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분인데요. 그분들의 연봉은 백미 11석, 현미 50석, 조 2석, 콩 23석, 밀 36석이었고, 정칠품의 연봉은 백미 3석, 현미 15석, 조 2석, 콩 5석, 밀 3석이었는데 보너스로 옷감의 원료인 7필의 포도 지급되었으니 계산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약 1420만원 정도의 가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지만 고위 관료들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리의 녹봉이 살림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조 때 중간 관료급 정도 되는 관료인 미암 유이춘이 기록한 미암일기를 살펴보면 이번 녹봉은 정량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책정된 그 녹봉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하물며 그 녹봉이라도 다 나오면 다행인데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돌고 하는 여타한 이유로 사실 제대로 녹봉을 받는 경우는 3분의 1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미암일기를 참고하면 그의 녹봉의 용처는 남자 노비인 노 3명에게는 매월 쌀 5대씩, 여자 노비에게는 매월 쌀 3대씩을 삭스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녹봉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아주 박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급 관료 외에는 녹봉은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 농사를 병행하며 살림을 꾸려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급 공무원인 군졸이나 포졸 같은 경우는 노비와 별반 차이 없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기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니 참 조선시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이나 총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외로 궁녀들의 월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무수리 같은 최하위 궁녀만 해도 쌀 10가마를 지급했고, 궁녀들 중에 왕언니인 제조상궁은 정오품이었지만 고급 관료인 당상관급 이상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쌀과 콩은 조금 부족했어도 반찬 명분으로 지급되는 북어나 대구가 지급되었고, 또한 명절 때나 연말에는 궁녀들에게 지급했던 특별 보너스인 세찬으로 쌀 2석씩 지급됐다고 하니, 조선시대 가난한 부모들이 딸들을 나이는 물론 허드렛 일을 하는 방자나 무술이로라도 들여보내려 했던 절박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옛날 웬만한 시골에서 쌀 10가마를 수확하면 어지간히 사는 집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면 궁녀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직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9 to 6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은 조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빡셌던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랐는데요. 낮이 긴 봄과 여름에는 묘시인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하여 유시인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였고, 밤이 긴 가을과 겨울에는 진시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여 신시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하였습니다. 겨울의 근무 시간이 좀 짧아진 것이죠. 좌측 인미로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시간 개념은 지금의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를 다투어 생활하는 지금 우리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저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을 열어볼수록 그 험난한 세월을 어찌 살아내셨을까 하는 마음이 짠해져 오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